입시에 대한 결과가 엄마의 성과로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메타인지 능력을 활용해서 본인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 자체를 리뷰하게 도와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 고대원입니다. 오늘요, 제 옆에는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뵙고 싶었던 서혜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런던 대학교에서 K 마더링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는 가족성장연구소에서 부모 마더링에 대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엄마들의 입시 마더링 그리고 교육 마더링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고 관련하여 오늘 나와서 말씀 나누려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박사님께서요,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마더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 보면서 저는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뒤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모셨는데, 여기에서 작가님은요, 우리나라 엄마들은요, 특히 더 괴롭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 훈육 모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입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사교육이 거기에서 되게 많이 영향을 주죠. 사교육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워낙 모든 가정이 그것이 그냥 유일한 해법처럼 하다 보니까 사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힘들어지고 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힘들어지고 정작 중요한 교육 마더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소실이 되어지고 그리고 입시 마더링으로 너무 이렇게 좀 단순화되어진다라는 거가 가장 엄마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마치 자녀를 대학에 잘 보내면 엄마가 성공한 엄마고 자녀를 잘 보내지 못하면 실패한 엄마인 것처럼 입시에 대한 결과가 엄마의 성과로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아비투스가 있어요. 한국의 문화적인 아비투스, 교육을 숭상하는 데다가 부모의 엄마의 역할이 그렇게 되다 보니 엄마로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입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하고 나면 성공하면 엄청난 그것으로 이제 결국은 메달을 딴 것으로서 이렇게 엔딩이 된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엄마가 소위 장관이어도 뭐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장관이어도 정말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스스로의 큰 성과를 냈어도 자녀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다 그래서 이건 너무 뭔가 천편일률적이고 한 가지의 시선으로 교육을 보는 거다. 왜 그럴까라는 것이 저의 연구의 시작이었고 그 이유가 보니까 결국은 시장화가 그 틈새를 다 메꿔주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그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약간 너무 쉬운 일반화의 오류가 우리나라의 입시 마더링으로 돼버리게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그런 현실을 무시하자 이것이 아니라 인정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일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다. 그러나 절대 중요한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 가족끼리에 대해서 되게 잘 타협하고 만들어서 결국은 조절해가면서 생각 교육 자체를 입시라는 어떤 그런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처럼 결국은 유기적으로 부모가 유연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계 마더링에 대한 걸로 관점을 바꿔보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대한민국에 있는 어머니들이 입시에 노출이 되고 그게 이제 강력한 문화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힘든 건 알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하신 게 그 힘듦이 하나의 이제 아비투스처럼 이제 굳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비투스가 대체 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한국인이면 당연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향성, 취향, 태도, 가치관, 문화 이런 걸 다 포괄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울순이슬 추우면 뭐 곰탕 한 그릇 먹어야지. 이것도 아비투스고요. 예를 들어서 야, 그 학생이 좀 공부는 해야지. 이거 아비투스고요. 결국 아비투스라는 거는 what we are doing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있지? 왜 그렇게 하고 있지에 대한 묻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는 방식,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대한 거, 어떤 정형화되어진 생각과 태도.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면 그럼 가족 아비투스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이 정해져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기만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 지식 있는 사람들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내가 원하는 구현해가고 싶은 거에 대한 변화나 괜찮은 문화를 가정 내에서 만들고 싶다면
패밀리 아비투스 자체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가변적인 것이다. 뭐 우리는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어른들이랑 같이 밥 먹어. 식사는 같이 먹어야 되지.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막내는 시험 기간 같은 때 엄마 방에서 혼자 조용히 먹고 싶은데 뭐 그때 그래서 왜? 그러면 나 그때라도 나는 뭐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봐야겠어. 그러면 그래.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가변적인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패밀리 아비투스죠. 그래서 사실은 패밀리 아비투스라는 건 결국 우리 집안에 우리들만이 하는 방식, 우리들만이 하는 규칙, 우리들만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괄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안 하면 밖에서는 이게 마더링의 기본이 다 입시로 포괄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우리가 관심을 떼놓는 순간 다 입시 한 방향으로 쏠려버리니 그렇죠. 이쪽을 밸런스 있게 생각을 균형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시기적인 것을 되게 중시 여겨요. 네. 예를 들어서 고3이 됐는데 야 건강에 좋으니까 무조건 운동을 해라고 했을 때에는 안 맞죠. 사실 안 맞죠. 그래서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어지기 전, 근데 어렸을 때는 생활적인 거, 학습에 대한 엉덩이 붙이기 훈련, 어떤 우리 가족만의 문화를 만드는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훈련할 시기를 10대 전에,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해보시길 저는 권장드려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엄마들이 그럼 뭐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라가 아니라 그런 게 잘 정돈되어 있는 애들은 나중에 공부도 잘해요. 정돈되어 있는 아이들을 만들자. 정돈되어 있다는 게 책상이 깨끗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면이 정돈되어 있고 맞아요. 모든 어떤 루틴과 가족 내 일반적인 관습 같은 그게 사실 패밀리 아비투스잖아요. 그것을 잘 정돈되어지게끔 해둔 아이들이 커서도 공부를 잘해요. 본인이 선택하고 저희 집에서도 사교육은 본인이 선택하게 했거든요. 아이가 셋이지만 셋이 다 달랐어요. 큰아이는 사교육 하지만 난 공부 안 할 거니까 돈이 아까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둘째는 모든 과목을 붙여달라고 했었어요. 자기가 엄마 나는 P야. 그래서 나는 뭐 혼자는 안 돼. 진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사교육이 필요했었고요. 저희 막내는 수학 외에는 안 다녔거든요. 그처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체적인 와투두를 어떻게 할까를 미리 결정하게끔 하는 훈련을 시행착오 이런 것들 사실은 패밀리 아비투스를 세워가면서 실질적인 공부하는 시기가 되기 전에 해봐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까봐 그 작가님께서 뒤에 스펙트럼 마더링이라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 같은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게 결국은 아이의 생태계 자체를 바꾸자라는 거에 대한 거를 제가 패밀리 아비투스를 강조했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낼까에 대한 것들이 A Principle, 그런 그 스펙트럼 마더링이에요. 책을 보시면 그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는 사례와 함께 충분히 보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에 구체화 쓰지는 않았지만 제 논문에서 썼던 게 그 영국의 사회학자 번스타인이 했었던 랭귀지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쓸 때 그런 쓰는 말의 방식, 그걸 저희가 코드라고 하잖아요. 그게 조금 다르더라. 근데 그거부터 시작하는 건 8가지 원칙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실천법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를 들어서 야 가서 공부해. 그냥 좀 시끄러워. 너만 힘드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더 만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엄마도 힘드니까.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엄마도 힘들어요. 그거를 받아주면 계속 애들은 또 받아주면 받아주도록 계속 얘기하고 그렇다고 또 어느 순간에 뭐 야, 됐어 다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왜 갑자기 엄마가 변동차냐고. 그런데 아이가 고3이면 엄마도 고3이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게 사실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그걸 조금 어떻게 풀어줬냐면 제가 실제로 집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는데 엄마 이거 해줘 그러면 왜 그거 하고 싶은데 너 그거 하고 싶은 걸 나한테 3가지로 얘기해봐. 그래요. 그럼 이제 애가 이거인 것 같은데 한두 번 툭툭툭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됐어 안 해. 이러고 이제 애가 포기하거나 이제 아니면 본인이 정말 원하는 거면 그거에 대한 걸 아이가 엄청 궁리를 해와요. 저희 같은 경우는 3자녀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렇게 말하겠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엄마 이렇게 말하겠지. 시뮬레이션을 하는군요. 본인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일종의 저희 집안의 아비투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육사회학적으로 볼 때 사회라는 것은 학습이 되어진 왜 우리가 사회화라고도 하잖아요. 네. 결국 교육이 사회화의 과정일 텐데 첫 번째 사회화는 사실은 언어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울지 마 이게 아니라 외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걸까 오늘 시험 봤을 때는 뭐 잘 봤어 100점이네 이게 아니라 그래 너 저번에는 근데 실수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실수를 안 한 것 같아? 이번에는 몇 회 독했는데 애가 막 생각을 해요. 결국 자녀 스스로가 메타인지 능력을 활용해서 본인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 자체를 리뷰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번스타인의 랭귀지 코드는 그냥 이렇게 명령조로 씻어, 밥 먹어, 공부해, 뭐 이렇게 똑바로 앉아 이게 아니라 공부 지금 끝내놓으면 이따 다 같이 쉴 수 있지 않겠냐? 나 우리 다 같이 쉬자. 지금 이거 해놓고 나서 빨리 집중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편히 놀아. 그냥 꾸역꾸역 그러지 말고 뭔가 이렇게 자꾸 아주 사소한 그런 일상의 언어들을 뭔가 구조화하고 좀 아이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구조화해서 말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게 첫 번째 쉬우면서도 가장 파급력이 큰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대화에서 아이가 그 다음 대화를 하면서 머리를 쓸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계속 그 대화를 끊는 거나 일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안에서 계속 이걸 살리는 거군요. 그렇죠. 언어 코드 자체가 사실은 의도를 가지고 아이한테 언어로 구조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큰아이 예를 들자면 큰아이는 되게 독립심이 강하게 했지만 자신감이 좀 약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이가 약간 좀 내면적으로 관계성 속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저도 알게 됐지만 근데 실제로 얘가 그런 에너지가 없지는 않아 보였어요. 제가 왜냐하면 충분히 관찰했을 때 패밀리 아비투스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스펙트럼 마더를 구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사실은 관찰자적 입장이거든요. 부모가 되게 자세히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저희 아이가 사회성이 좋아 보였는데 얘가 뭔가 조금 위축되면은 너무 스스로가 사회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어 코드를 썼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네. 야, 넌 사람들 되게 재밌게 하네. 라는 의도적으로 자꾸 쓰는 거죠. 내가 그래, 엄마. 넌 그래. 넌 사회성 천재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회성 천재야라는 말 같은 것들을 계속 그 아이한테 이제 소위 말하는 랭귀지 코드를 써준 거죠. 근데 그게 내면에 있어서의 어떤 자극을 줄 모티베이션이 돼요. 그랬을 때 랭귀지 코드를 스펙트럼 마더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모티베이션이에요. 스펙트럼에서 맨 마지막 M이 모티베이션이거든요. 그 모티베이션은 물론 외적인 동기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랭귀지 코드를 쓰는 거에 대한 건 조금 더 내면을 정돈시키고 내면에 소위 말하면 불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저희 큰아이한테 썼던 사회성 천재예요. 아이를 잘 관찰하고 얘가 이런 게 있는데 왜 얘는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지라는 부분을 잘 잡아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랭귀지 코드로 해서 마치 이렇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나는 너가 의대 갔으면 좋겠어. 너는 흰가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건 좀 너무 1차원적이고 그거보다 좀 더 근원적인 거 조금 더 소프트 스킬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랭귀지 코드로 계속 써주면서 언어로 구조화시켜주면 아이 자체의 정체성이 그렇게 바뀌어지기가 쉬워요. 그게 이제 사실은 랭귀지 코드를 스펙트럼 마련에서 활용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애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그럼 엄마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증거가 되게 필요해요. 그 증거를 이렇게 잘 관찰하고 있다가 이거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잖아. 이거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잖아. 라는 방식이 되죠. 또 하나의 예시가 애들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반장을 한번 해봐. 내가 가면 될까? 거기는 친구도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되지. 다 누구랑 다 알고 있으면 걔들이 나뉠 거 아니야. 넌 아무도 없으면 어설픈 애들은 다 너를 찍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아이가 반장을 했는데 됐네요. 덜컥?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장 되니까 애가 막 기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기에서 오히려 없었다라는 거에 대한 걸 잘 활용했으니까 됐잖아. 이제 너의 진가를 발휘해봐.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실제로 저한테 한 얘기인데 엄마 나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해볼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야 반장 했으면 이제 동아리도 만들어봐. 그랬는데 실제로 동아리를 또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이가 엄마 나는 공부보다는 이런 활동으로 해서 뭔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죠. 나는 학종으로 가자. 그래서 결국 또 학종으로 갔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가 방향성이 되면 이렇게 물꼬를 터서 갈 수 있게끔 유연하게 하는 게 맞죠. 그러더니 대학에 가서는 1년 동안 혼자 여자아이거든요. 혼자 미국에 인턴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뭐 워홀도 갔다 온다고 갔다 오기도 했고
엄청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뭐 소위 말하는 스카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대학 자체보다 가장 성공한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아내는 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 갈 수 있는 성인. 그게 저는 가장 성공한 교육이라고 봐요. 여전히 근데 요즘은 또 취준한다고 힘들어하긴 해요. 그러긴 하지만 약간 한 번 그렇게 아이가 내부적으로 생긴 것들을 자꾸 assure 해준다고 하죠. 그러네, 다 내가 됐잖아. 야, 너 대단하다. 근거가 있는 칭찬? 그런 그냥 맹신하는 어떤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랭귀지 코드를 깊은 관찰과 우리 가족의 어떤 가족 아비투 속에서 본인이 그걸 인식하고 성찰을 했다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만에 맞는 랭귀지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패밀리 아비투스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영상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주제의 말이 잘 나오기가 말씀하신 대로 입시 위주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주제가 논의로 올라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콘텐츠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힘든 것을 힘들다고 인정해야 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저도 엄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말하는 마더링의 개념이 엄마만을 포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거나 생명을 성장시키는 그 모든 과정에 있는 소위 선생님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 뭐 엄마 다 포함해서 괜찮다. 내가 힘든 건 당연한 거다. 마치 겨울에 추운 건 당연하듯이. 그렇지만 또 겨울 속에서 또 기쁨이 많거든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눈이 내릴 때의 기쁨도 있고 또 힘들지만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 그것을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더링을 조금 다른 각도로 그냥 뭐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자녀 교육사인가 보지? 뭘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 조금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해보는 것도 좋고 저 사람도 힘들 때라는 어떤 회복의 메시지로 받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다른 느낌의 공론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화두로 던지고 싶었다라는 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크게 마음이 동하는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이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